자, 그러면은 저희가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뉴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는요. 정말 이제 제대로 세론이 나와주고 있는 원전주입니다. 사실은 이제 소식 자체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이 두코바니의 원전 신규 건설 예산 승인에 관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코리아 원전이 유럽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던 날인데 주가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저는 이제 오전에는 그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좀 조정을 받는 걸 보니까 약간의 이미 좀 재료는 다 노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사업비가 이제 26조면 정말 큰 네. 금액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다 예상이 됐던 몇 주 전부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오름 그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관점으로 좀 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원전 쪽에서의 이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주가가 좀 오른 이후에 약간 답보 상태에 있는 걸 보면은 매수 관점으로 이제 종목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체코도 그렇지만은 줄줄이 어떤 예정돼 있는 어떤 아랍에미리트로 그렇고 이 수주에 대한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수주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거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런 큰 굵직한 또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부분이 이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뭐 중동 쪽이나 이쪽으로의 기회가 더욱 더 이제 넓혀졌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원전 쪽의 기업들은 이제 하나둘씩 살펴볼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또 좋은 수주 소식이 나왔지만 이 소식 자체가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보여지는데 그럼 제가 궁금한 건요, 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원전주들은 뭐 우리가 지금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해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세론이 나와버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대응을 오늘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네. 앞서서 이제 엔터 기업들 대비해서는 제가 좀 엔터 기업들이 신고가 간다고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약간의 좀 그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주가가 좀 많이 이 좀 변동성이 다른 부분으로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지금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신규에 대한 접근보다도 저는 1차적으로 보유자 영역에서 보유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원전 수요는 당연히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에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기업들 자체가 두산 에너벨트도 그렇고 뭐 또 이제 BHI 같은 경우는 뭐 보일러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시장에서 그 상품 쪽으로 봤을 때도 독보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실적주로서 이제 접근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다고 적극적으로 신규 매수 관점보다도 보유자 영역에서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영역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좀 두드러봐야 할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또 이제 원전주들의 그러면은 추가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말씀해주신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 SMR 관련해서 소형 원전 쪽은 다시금 부각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원전주 볼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제 SMR 쪽에서의 어떤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미국의 지금 에스팅하우스가 지금 뭐 불가리아나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지금 협력을 많이 벌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SMR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술에 대해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프로젝트 자체가 미국도 그렇고 어떤 건설 기업들 굵직한 이 건설 기업들 추진했을 때는 우리나라 SMR 쪽에서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수주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게 좀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MR에 대한 이 상용화 부분이 본격적으로는 2030년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2027년 제가 봤을 때도 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제 부속적인 뭐 기업들한테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뭐 전체적 원전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계속 관심 있게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한다면은 주가적인 측면 본다고 한다면 그 위에 뭐 지주에서 뭐 두산이나 이런 기업도 좀 많이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런 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SMR에 관한 시장 성장과 또 우리가 그에 따른 기술 기대는 여전하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이 원전주다라고 한다면은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었지만은 약간의 그 어떤 정치 리스크가 반영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기는 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리는 없겠죠, 부장님? 모르나요? 있을 것 같아요. 있나요? 예, 네. 일단 이슈로 움직이면은 분명히 또 이슈로 오르면은 그러니까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슈로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또 이제 이슈 같은 또 뭐 다른 방향 쪽에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주가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저희는 점에서. 모두 예측할 수 없죠. 네. 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뭐 정치 테마주 항상 얘기 좀 나왔을 때는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이제 원전 자체가 정치 테마주는 아니잖아요. 정치 테마주는 아니고 실적주로서 봐야 되는 거지만은 당분간은 어떤 뭐 대선도 있고 뭐 그 상황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매수라기보다도 그 이후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재평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원전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일단은 좀 보유자 영역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유자 영역에서 보유하는 관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